오늘 FOMC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 산하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렸죠. 그리고 오늘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금리 결정은 동결입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동결이 된 겁니다. 예.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지난 7월에 0.25%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엔 또 동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 하는 거죠. 지난 5월에 지금 사실상 0.25%를 올리고 6월에 동결하고 7월에 올리고 9월에 동결하고 이렇게 한 번쯤 띄어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좀 잡혀간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목을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유가 없이 제목을 부정적으로 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 말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안에 적어도 말입니다. 19명 중에서 12명이 0.25%포인트를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9월에는 지금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11월 1일이나 12월 13일이나 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점도표가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런데 12명, 19명 중에 12명이 0.25%포인트 올린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가 현재 기준금리잖아요. 이거 동결시켰는데 9월에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 날은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11월 1일 날 안 올리면 12월 13일 날은 올릴 수는 또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 우리에게는 진짜 무서운 게 오는 거 맞습니다. 뭐 우리에게만 그렇겠습니까? 미국 시장은 안 그럴까요? 시장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시장에는 위협이 따르니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3월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러분 0.25%였습니다. 0.25%의 기준금리가 지금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1년하고 한 3개월 만에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5.25%가 올라간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는데 경기가 침체가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제조업 자체가 계속 고꾸라지잖아요. 서비스업만 좋아지잖아요. 서비스업만. 제조업이 고꾸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서비스업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결국 진짜 무서운 게 온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 말을 제가 대변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0.25% 올리는 걸 가지고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다음 지표를 한번 보시죠. 다음 지표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전망이에요. 올해는 5.6%죠. 5.6%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중간값이. 그럼 올해 한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2024년 말에 5.1%밖에 안 됩니다. 5.1%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5.1%만큼이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금리가 거의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금리가. 계속 금리가 고금리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2025년도 보면 3.9%입니다. 3.9%도 고금리거든요. 우리 3.5%도 지금 고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도 2.9%예요. 2027년 이후에도 2.5%예요.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가게 되면 여러분 무서운 게 안 올까요? 침체가 안 올까요? 그 침체가 심해지면 불황이 되잖아요. 불황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위기가 옵니다. 저는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럴 때 여러분 시장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금리 오래 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시장의 충격은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쭉 빠졌어요. 완전히.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장 막판에 가서 보세요. 연준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1.53%나 빠졌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빠졌을 겁니다. 아마. 209.06이 빠져서요. 13,469.13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94%가 빠졌습니다. 41.75가 빠져서 4,402.2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블루칩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0.22가 빠져서 76.85가 빠졌습니다. 34,440.88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말입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매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매파성 발언이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예요. 우리는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이 금리 차 사실상 말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요. 많이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무섭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거 생각하지 못할까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충분히 있습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당연히 있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외국인들이 탈출할까 봐 두렵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고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인정사정 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의 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저는 굉장한 위협이 지금 우리 곁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늘 말입니다. 금리 인상기, 금리 유지기, 금리 인하기 이렇게 금리를 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 본다면요. 인상기에는 경기가 좋습니다. 유지기에는 좀 나빠지려고 하는 모양새는 있고요. 인하기에는 무조건 침체가 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침체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요. 지금 침체의 강도는 저는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부채가 너무 많고요. 그 부채가 거품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따라가주는 주가 혹은 집값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적이 따라가주지 않는 집값 혹은 주가가 계속 형성이 된다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버핏 지수를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170이나 됩니다. 버핏 지수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버핏 지수가 80이 넘으면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0이 넘으면. 근데 그 80의 2배예요. 80의 2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온다는 금리가 인하할 때 거품이 꺼지면서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요. 현금을 쌓아가시라. 지금은 현금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을 쌓아가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동결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아직까지 지켜보자는 뜻도 있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매파성 발언은요. 결국은 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저는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은 굉장히 복잡다기하거든요. 때문에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